좀 깨끗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좀 채무가 너무 많은 그런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살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 때. 예. 웬만하면 그렇게 경매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경매 직전에 거의 이빨이 타가지고 이제 매매되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한 20억짜리인데요. 거기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건재당 채무가 한 19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깡통이네요. 1순위는 뭐 그 은행, 2순위 저축은행, 3순위 대부까지 가가지고 막 거의 다 따져보니까 한 19억 정도 되더라.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계산 따져보면은 소유자한테 이제 돌아갈 돈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자,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를, 요런 아파트를 살려 그러면은 좀 찜찜한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뭔가 또 뭔가 딴게 있지 터지지 않을까.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렇게 빚 많이 진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빚을 많이 졌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우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저당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뭔가 사적인 채권 채무가 있는데 아직 등기부에 반영이 안 된 상태. 그래서 빨리 팔려는.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거 내가 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는 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계약하고 나서 뭐 잔금 치르고 하는 사이가 좀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뭐 1, 2개월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그 뭐 계약금 주고 했더니만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이거 내 피서를 안 갖고 뭐 계약 진행을 해? 그러면서 그 소유권에다가 가압류 같은 거 해버리면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죠? 그렇죠. 계약 도중에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계약하고 잔금하고 하는 사이를 좀 시간을 좀 좁혀야 되죠. 완전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뭐 계약하고 뭔가 잔금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텀을 둬야 매수인도 자금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고 그렇죠. 하는데 갑자기 뭔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라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좀 악조건이죠. 이 아파트가 뭔가 좀 부담스럽다. 내가 당장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또 용케 어쨌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마쳤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 양원 씨도 지금 사회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또 반 전문가 아니겠어요? 조금 공부했죠. 피고로. 네, 피고로 가겠습니까? 좀 황당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뭔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웬 나를 사행이라고 그래서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면 황당하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 빚이 꽉 찬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사행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담보로 막 끝까지 대출을 땡기는 사람은 예. 개인한테도 야, 내 아파트 있잖아. 예. 야, 그 몇천만 원 못 빌려주냐 이거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몇백, 몇천 네. 뭐 이런 소액 채무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양원 씨는 더구나 깨끗한 물건들 완전 그렇죠. 정상적인 물건을 샀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들어왔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행위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행위 부분을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조문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민법 406조 1항에 채무자가 이 사건은 이제 아파트 매도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딴 데 넘겨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 계약을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소유권을 돌려달라, 원상복구시켜라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의에. 예. 그러니까 양한 씨 같이 샀는데 음. 그걸 사행이란 걸 모르고 샀으면 음.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요게 이제 그 사행위 부분인데 모르고 샀다는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이게 취득한 사람, 매수자가 네. 입증해야 되는 구조예요. 네, 입증 책임이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우리 양한 씨 사건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를 뭐 확인서도 받고 네, 진술서 받고. 진술서 받고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샀고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듯이 그다음에 또 뭐 자금 출처, 자금 송금한 거 이런 것들은 물론 기본으로 다 보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뭐 자금 이제 보내준 송금한 자료들 그다음에 거래한 경위 왜 이 물건을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소상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잘 모르는 착각하는 이제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정상적으로 샀는데 뭔 그 사행이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행이라는 게 이제 그게 자기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서는 사행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 매도자 네. 매도자가 그걸 자기한테 처분하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냐? 그렇죠. 어, 그걸 채무 초과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샀다 이것만 가지고 다 이제 그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면책되는 게 아니라 너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까지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래서 입증 책임이 아까 이제 매수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채무가 꽉 찬지 알고 이 싸게 파네 이래갖고 딱 샀으면 네. 그거는 사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화 과정에서 사실은 뭐 내가 요거 빨리 안 팔면 내 다른 채무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 합시다. 네, 빨리 조금, 등기쳐라. 조금 싸게 해줄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했다. 그러면 이제 사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분쟁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입증해 줄 만한 뭐 중개사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거래에 좀 개입시켜서 나중에 좀 이렇게 소명해야 되는 증인같이 있어야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 간 거래는 진짜 이건 진짜 걸릴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동산 거래하려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노후가 크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하나 떼어보라는. 네. 요렇게 채무가 거의 꽉 찬 부동산 같으면 거래를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를 피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골치 아프고 하니까 좀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사겠다. 난 정상적인 돈 내고 어쨌든 뭐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 사겠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상대방한테 떼달라. 당신이 세금을 잘 내는지는 정도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세금을 다 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적인 채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 빚이 많은 사람들은 꼭 세금 안 내요.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거죠. 다른 이제 사적인 채무는 막 독촉받아가면서 갚기도 하지만 세금은 독촉이 덜 들어오니까. 그렇죠. 늦게 들어오니까. 세금은 늦더라고요, 항상 갚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냈다.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좀 뭐 괜찮겠지라는 정도의 어떤 짐작.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예. 어. 다른 뭐 사적인 채무는 네가 완벽한 걸 증명해봐라고 하면 할 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확인 지표로서 하나의 도움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정도니까. 예. 그런. 근데 세금을 꼭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일 늦게 든가 예. 연체돼서 연체금 내면서까지도 늦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 예. 주위에도. 예, 돈 맞아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세금이 우리가 가산금, 예, 가산세가 꽤나 많거든요. 그게. 예. 예. 근데도 못 낼 정도라고 하면은 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뭔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보통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거 아깝잖아요. 이자가 기간 넘기면 예, 확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예, 아까우니까 뭐 어떻게든 뭔가 마련을 하는데 그걸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완전 그냥 빚쟁이일 가능성이 많다.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빚이 꽉 찬 이런 부동산 거래하는 거 이런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도 꼼꼼히 파악해봐야 되겠네. 네, 네. 음.